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호남권 경선에서도 예상대로 압승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호남권 경선에서도 일당 독재 정당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경선에서 이재명은 득표율 88.69%를 기록했습니다. 김경수는 3.90%, 김동연은 7.41%를 얻었습니다. 충청과 영남권 순회경선 합산 89.56%이던 이재명의 누적 득표율은 89.04%로 미세하게 조정됐고, 김동연은 6.54%, 김경수는 4.42%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호남권에 이어서 내일 27일 수도권과 강원 제주권 순회경선을 끝으로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이재명으로 후보가 확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이재명이 어느 정도의 득표율로 후보로 선출되느냐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과거 DJ는 77.53%, 문재인은 57.01%의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돼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재명은 두 사람의 기록을 훨씬 넘어서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90%를 넘길 것인지가 지금 유일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 같은 독주는 과연 이재명에게 독이 될까요, 덕이 될까요? 굳이 이렇게 사실상 추대하는 모양새가 아니더라도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이미 100% 예정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경선 룰까지 고쳐가면서 권리당원들에게 50%의 투표를 보장함으로써 이재명의 득표율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참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시작부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이변도 없었고, 그래서 컨벤션 효과는 당연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전과사범의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 범죄 피고인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피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범죄 피고인을 대선 후보로 선출해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당장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의 중이죠. 심의 중인데 머지않은 시점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이재명의 사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전혀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이나 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개발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내용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유무죄만 판결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두 명도 아닙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무려 12명의 대법관이 판단을 하게 되는 만큼 우리가 앞질러서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기각될 수도 있지만 항소심 무죄가 뒤집어질 가능성 또한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보시고 유죄 취지로 파기 재판되거나 아니면 파기 환송되면 좋겠지만, 또 검찰의 상고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실망이 되겠지만 사법부의 이재명 봐주기가 100일 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이재명 봐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각성하게 될 것이고 대선에서 후폭풍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처럼 해서는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헌법재판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하게 권유하고 있다는 말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법원 차원에서 이재명의 유무죄를 짜고 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하나만한 경선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오늘도 사자 토론을 통해서 치열한 토론 공방을 벌였습니다. 토론 초반 AI가 등장해서 후보자별로 악플을 읽어주고 답변을 요구하는 등 시작부터 흥행이 예고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AI가 선택한 악플은 정치는 멋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잘 짜인 기획된 인물 같다, 지나치게 정제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은 정치인과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다,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 저는 오해를 하곤 한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AI가 고른 악플은
표현이 과격하고 옛날 이야기로 돌아간다. 주장만 있고 설명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잘 지적해줬다. 나쁜 사람을 보면 표현이 과격해진다. 또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생각에서이다. 과거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요한 바탕이다. 그리고 주장은 확실히 있다. 세계적인 강국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AI는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한다는 인상이 있다. 강한 어조로 말하지만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본인 중심의 리더십만 강조한다는 악플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렇다. 충분히 듣고 결정할 때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인기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다. 불편한 진실도 잘 듣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AI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중도 이미지를 이용하지만 모호하다. 기술 기반 정치를 하지만 정책은 추상적이고 자전 출마 이유가 불투명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능하다는 이미지와 실제 존재감이 다르다. 이런 부분도 AI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원래 AI 악플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다. 나는 중도 보수다. 추상적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자전 출마 이유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이재명을 이기려고 출마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동훈, 안철수 두 사람은 악플에 대해서 반박한 반면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은 악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네 후보 모두 참 순발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의 공약 가운데 서울과 같은 5대 메가폴리스를 2년 안에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 집 한 채 짓는데도 2년은 걸린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라도 할 수 있다면 나는 후보직을 당장 사퇴하고 한 후보를 업고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신도시 하나를 리모델링 하려고 해도 적어도 10년은 걸린다. 행정을 알고 하는 공약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거들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날 한동훈이 자신을 향해서 코박콩, 그러니까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인사하며 대통령에게 아부했다. 이렇게 지적한 데 대해서 한 후보가 이재명에게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에게 90도로 절하는 사진을 들고 와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는 일제시대 국적은 무국적이었다.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을 하면 독립투사들은 내란 행위를 했던 것이냐,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어떻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일제시대에는 나라를 빼앗겼다. 송기정 선수는 왜 일장기를 달고 나왔겠느냐, 국적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교적 명쾌하게 맞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새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홍준표는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문수 후보는 복잡한 문제다. 계엄 탄핵 파면 과정에서 줄탄핵과 특검 등 많은 원인이 있었다라고 말했고, 한동훈은 12.3 계엄을 저지한 이후부터 반복해서 사과를 해왔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최종 결승전에 함께 오를 후보를 묻는 질문에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대결하고 싶다고 말했고, 홍준표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는 홍준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싸우고 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유쾌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은 이재명과 최종 결선에서 만나겠다고 했고, 김문수는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모두 좋아하고 존경하고 특별한 능력과 장점이 있으니까 다 같이 올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는 당에서 룰을 잘못 정했다. 4인 경선에서 원샷으로 끝내야 하는데 여기서 이긴들 한덕수 대행과 또 싸워야 된다. 누구와 결선에서 맞붙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4강에서 원샷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OX 코너도 있었는데 한덕수 대행의 대선 합류가 옳지 않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만 그렇다고 답변했고 나머지 세 사람은 X를 선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 대행과 손을 잡는 것이 이재명에게 맞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처음에는 언짢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는 이재명을 잡을 수 없겠더라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사실 경쟁에서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결승전으로 올라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도 세 후보가 단일화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동의함으로써 한덕수 대행을 포함한 빅텐트는 지금 이제 갈수록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